오늘 장 마감 1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시장의 빨간불이 끝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장 마감해 볼게요. 박정식 대표, 김태성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김민수 대표님이 오늘 그 호텔신라에 대한 대안주로 롯데 관광개발과 글로벌 텍스프리를 주고 가셨는데 네. 마침 저희가 글로벌 텍스프리를 2주 전이었나요? 네, 이 시간에 매수를 했었어요. 지금 10% 넘게 수익 내고 있는데 그럼 더 홀딩일까요? 빨리 사야죠. 그렇죠. 네. 뭐 물론 네. 김민수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바이고, 일단 중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뉴스가 이제 3주 차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1주 차에 2주 차에 이제 그때 보여줬던 변동성보다는 이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옥석 가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정말 중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그렇게 이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는 충분히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현재 구간이 다소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성을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긍정적이다의 한 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가파르게 좀 올랐는데 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박스권을 막 돌파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붙은 시점이라서요. 잠시 쉬어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7,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우리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여전히 홀딩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K엔솔을 저희가 지난 7월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걸 다시 한번 리뷰해봐야 될 게 매수하고 나서 연일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목표가도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보다 더 올랐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 이슈로 접근을 했지만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도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또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세가 좀 일정 부분 무너지기 전까지는 홀딩 관점을 유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시세가 무너지는 가격 라인이 25,800원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8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엔솔을 저희가 편입했을 때 7월 3일에 매수를 했고 최고가로만 따진다면 지금 167%의 수익이거든요. 물론 저희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 들고 가셨다면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을 텐데 어느 정도 이제는 찰실은 또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박정식 대표님은 K엔솔을 매도하고 어떤 종목을 또 사시겠는지 마감에 산다 볼까요? 네오팜과 우진을 골라주셨습니다. 우진, 오늘 뭐 원전 테마주들도 움직이던데 조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핫한 건지 우진을 우리가 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네,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24일부터 방류를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세슘 관련 이런 제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우진이 현재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현대건설이 이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한 미국 홀덱사와 이 소형 원전 건설 추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우진도 같이 좀 동반 상승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이제 주저앉는 그런 많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두 가지 이슈를 갖고 있는 우진을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그 첫 강력한 양봉이 좀 눌렸다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력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갖고 나와 보았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생각보다 시세가 조금 이제 눌리지 않았어요. 원래는 한 5장 정도의 한 10,000원 이하로 눌리면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다시 한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력을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덜 눌리고 있어서 오늘 종가에 접근하기보다는 내일 시초에 조금 눌렸을 때 한 10,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한 9,850원 정도 짧게 테마니까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진을 매수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가는 9,850원 이렇게. 오늘 원전주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우진을 눈여겨보겠고요. 이번에는 네오팜입니다. 네오팜도 화장품주였나요? 네, 일단 뭐 화장품인데 일단 그동안에 이제 해당 섹터 내에서 덜 부각받았던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만약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다가오는 이 9월장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주 안에서 네오팜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참에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아토피성 피부염에 적용이 되는 제품을 만드는 이제 특수 목적형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화장품을 또 생산을 안 하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의 화장품주들의 이제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그 기업들이 과연 어느 나라에, 그러니까 해외 어느 나라에서 매출을 잘 내는지 여부잖아요.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글우드렉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흥행을 했고, 또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은 또 중국 관련한 대표적인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 또 이제 같은 섹터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이 네오팜도 해외 매출 비중이 어느 쪽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제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네오팜이 다른 화장품주들 갈 때 못 갔던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대비 올해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의 성장세를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10%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거의 20% 가깝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만 판매를 했을 때보다 당연히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2분기 실적에 녹아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온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해외 매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다가오는 3분기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화장품주 관심을 있는데 뭘 살까 좀 고민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오팜도 또 하나의 저는 대안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저는 만약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3만 원 혹은 3만 2천 원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만약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추세가 조금 이탈이 될 수 있는 2만 2천 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네오팜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32,000원 제시했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시장 1% 안팎의 오름세로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 상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 안에서의 마지막 종가 관련주는 첫 번째 GS건설 볼게요. 주말 새 나온 뉴스죠. 영업 정지 소식이 나왔는데 10개월 영업 정지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릅니다.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것 같은데 GS건설의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오를 걸 감안하고 홀딩해야 되는 건지 14,530원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GS건설. 저라면 안 삽니다. 저도 사실 저라면 오늘 이렇게 오를 만한 일인가 했는데 지금 근데 힘든 시기를 다 겪었으니까 이제 네. 버텨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한번 이렇게 이제 좀 불신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생긴 투심이 다시 이제 시장에서 온전하게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GS건설이 향후 뭐 입찰에서 경쟁력이 계속해서 뭐 늘어나기보다는 굉장히 또 침체되는 그러한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약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을 노릴 만한 뚜렷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만약 단순히 가격이 많이 빠졌기에 여기서 이제 반등세를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실 거라면 저는 일단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GS건설이 지금 받고 있는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본업에서의 이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저는 투자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 약재가 선 반영 속에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미 잃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현 구간에 들어가진 않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GS건설 악재 선 반영 아니다, X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오르비텍을 볼게요. 장중 상한가 마감했고 사실 저는 밑꼬리 달지 않을까 했는데 나름 굳건해요. 26%의 급등으로 6,04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기로 관련해서 오르비텍이 지금 수혜주인데 저도 몰랐어요. 어제 보니까 네이버 인기 검색어에
그 쇼핑, 네이버 쇼핑 인기 검색어에 진짜로 방사능 측정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 단발적인 이슈보다는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르비텍?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왜요? 많이 파는데? 많이 팔아도 그게 이제 많이 또 사들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해역까지 또 넘어오는데도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슈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력 관련 용역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방사선 관리 측정 사업 영위 사업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로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승력이 일단 1차적으로 오늘 좀 갭이 뜨면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기술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사이에 단기적으로 좀 정리를 해 나아가시면서 단기 이슈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발성일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도 나름 윗골이 안 달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오르비텍이에요. 6,060원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유로메카 보겠습니다. 오늘 최현동 매니저가 계속 강조하는 게 로봇과 관련한 일정들이 많다. 하반기까지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IPO까지 있으니까 지금 로봇주를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강한 게 유로메카인 것 같고 튜렉소인 것 같고 T로보틱스인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유로메카를 물어보셨으니까 네. 유로메카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자면 저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일단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작점에 안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로봇주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주가 대비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의 한계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굉장히 낮다라는 것. 하지만 이제 이것을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것이 저는 유로메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과 뉴스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몇 종목들에게만 편중된 이슈들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 전체가 간다라기보다는 관련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먼저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유로메카처럼 뉴스가 계속 붙어줄 수 있는 이슈거리가 있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 저는 충분히 유로메카 저는 사실은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조금 더 이제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로봇 하면 유로메카 혹은 두산을 저는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추가적으로 두산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메카 좋게 보고 있고 두산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로봇치킨 주도할까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를 볼게요. 저도 지난 주말에 무빙 몰아보기를 했는데 요즘 뭐 넷플릭스의 대작도 있어요. 그 마스크걸도 있지만 저는 무빙이 가장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흥행 속에 제작사 뉴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8.6% 상승하고 있는데 대표님, 이 상승세 아직 끝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좀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저항 라인에 좀 부딪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한 121선 정도에 좀 부딪히면서 6,900원 저항을 맞고 좀 일정 부분 눌리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슈적으로 나오려면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시고 만약에 끌고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6,5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한번 노려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7,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기술적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빙 같은 경우 미국 훌루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중 공개 첫 주 시청 시간 기준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에 등극을 하였고, 디즈니 플러스 아태 지역에서도 공개 첫 주 최다 시청 시리즈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기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좀 잠깐 핫하고 만약에 좀 인기가 사그라든다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 속에 단기 반등인 것 같다. 어느 정도 매물대에는 부딪힐 만한 가격까지 왔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